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그렉 매덕스,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143번을 대결해 삼진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토니 그윈은 통산 타율이 3할 3푼 8리입니다. 그리고 사이언 경력자를 상대로는 3할 3푼 9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윈도 어려워하는 구종이 있었습니다. 스플리터였습니다. 케빈 브라운의 강속구 스플리터 조합이 가장 어렵다고 했던 그윈은 1997년 브라운을 상대로 12타수 3안타를 기록합니다. 1998년 브라운이 샌디에고로 오면서 그윈은 브라운과 같은 팀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이 다저스에 입단하자 14타수 8안타를 기록하는 언행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80년대 에이스들의 상당수가 스플리터를 던졌던 반면 90년대 에이스들 중에서 스플리터가 주목이었던 선수는 로저 클레멘스, 커트 실링, 케빈 브라운 정도였습니다. 서클 체인지업이 대체제로 등장하고 페드로가 유행을 선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여겨진 스플리터는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진 공 중 스플리터의 비중은 2.3%로 그나마 2008년 구종 분류 처음으로 1%대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게 될 구종은 스플리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L 사이영 3위에 오른 케빈 가즈먼과 내셔널리그 ERA 2위, 신인상 2위, 사이영 7위에 오른 센가 코다이는 지난해 스플리터와 포크볼로 각각 122개와 110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삼진을 100개 이상 잡아낸 변화구들은 스펜서 스트라이더의 슬라이더, 찰리 모튼의 커브, 딜런 시스의 슬라이더, 소니 그레이의 스위퍼, 헤수스 루사르도의 슬라이더, 블레이크 스넬의 커브가 있었고 체인지업은 98개를 기록한 로건 앱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즈먼과 센가의 활약이 정규 시즌에 한정됐다면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투수는 선발로 6경기에 나서 5승 2.95를 기록한 네이선 이볼디였습니다. 이볼디는 스플리터 스윙이 11개였던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고전했지만 5차전 6이닝 무실점 승리를 통해 역대 두 번째 단일 포스트 시즌 선발 5승 투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스트라스버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플리터 전도사가 된 선수는 토론토가 스플리터 저지를 공식 굿즈로 내놓은 가즈먼입니다. 텍사스의 8라운드 지명 선수로 벨트란 트레이드 때 양키스, 팩스턴 트레이드 때 시애틀로 보내진 에릭 스완스는 2020년까지 36경기 6.58에 그칩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던졌던 스완스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가즈먼의 영상을 보고 공부해 스플리터를 추가합니다. 스플리터 장착 후 달라진 스완스는 2022년 57경기 1.68에 대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로 오게 됩니다. 가즈먼과 함께 뛰게 된 스완스는 지난해 스플리터 런 밸류에서 마에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스플리터를 던지지 않았던 마에다는 이제는 스플리터 투수가 됐습니다. 디트로이트가 1988년생인 마에다에게 2년 2,400만 달러 계약을 준 이유는 포싱 구속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스플리터의 위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저스와 맺은 8년 계약이 끝나고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꾼 마에다는 이번에도 속전속결로 계약하는 바람에 더 좋은 계약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즈먼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 겨울 가즈먼의 스플리터 그립을 공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2022년 사이영 2위에 오르는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지난해 부진이 너무 컸던 딜런 시스입니다. 지난해 119개의 삼진을 잡아냈을 정도로 이미 슬라이더가 강력한 시스가 스플리터를 마스터하게 된다면 시스는 토니 그윈이 가장 싫어한 케빈 브라운의 강속구, 슬라이더, 스플리터 조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스는 제구를 잡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스플리터 유행의 또 다른 진원지는 일본입니다. 지난 WBC에서 나온 스플리터의 55%를 일본 투수들이 던졌을 정도로 스플리터를 중시하는 일본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자 메이저리그가 버렸던 스플리터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2006년과 2009년에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직전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고 2연패를 자신했던 미국에게는 이번 대회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타니 야마모토의 대박 계약과 이마나가, 마츠이,
우와사와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WBC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데뷔 시즌이 기대를 뛰어넘은 센가도 스플리터 인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매츠는 201cm의 큰 키와 수준급 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알을 깨지 못하고 있는 타일러 맥일에게 스플리터 연마를 지시했습니다. 체인지업이 있는데도 스플리터가 유행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스플리터는 체인지업보다 강력합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스플리터 피안타율이 1할 9푼 8리로 2할 3푼 4리인 체인지업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또한 헛스윙률에서도 체인지업은 31.1%였던 반면 스플리터는 35.5%였습니다. 체인지업이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빗맞은 타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스플리터는 슬라이더 못지않게 헛스윙 유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좌우 편차입니다. 가즈먼에 따르면 체인지업은 반대편 타자에게 더 잘 통하는 리버스 피치입니다. 반면 같은 손 타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리터는 좌우 타자에게 모두 유용한 중립구종입니다. 이를 재빨리 간파한 시애틀은 지난해 로건 길버트의 체인지업을 스플리터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인지업의 대부분을 좌타자에게 던졌던 길버트는 스플리터를 좌우타자에게 고르게 던졌고 우아님에도 2할 7푼 6리에 달했던 우타자 피안타율이 2할 3푼 4리로 감소했습니다. 체인지업을 스플리터로 교체하고 우한인데도 우타자에게 약한 리버스 스플릿이 개선된 건 조지 커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비는 체인지업 헛스윙률이 2022년 16.4%였지만 지난해 장착한 스플리터는 35.7%였습니다. 저는 시애틀이 시스 영입에 갑자기 뛰어든 것에는 시스가 스플리터를 연마하고 있다는 소식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패스트볼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는 피츠버그를 시작으로 싱커와 쉬프트 수비가 결합된 땅볼 혁명이 강타를 했습니다. 타자들이 땅볼을 치지 않기 위해 어퍼스윙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높은 코스의 하이 패스트볼과 높낮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너클 커브가 유행합니다. 하지만 쉬프트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높은 공을 짧게 치는 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패스트볼을 낮게 던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이에 올해는 싱커가 늘고 싱커와의 궁합이 최고인 스플리터 또한 크게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정 구종이 유행하게 되면 타자들의 눈에 익기 시작하면서 위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행하는 구종인 스위퍼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플리터의 장점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공이기 때문에 유행을 하더라도 희소성이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팔꿈치 부상은 슬라이더 때문이 아니라 스플리터 때문이었다고 한 스몰츠처럼 스플리터가 위험하다는 시각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센가에 이어 올해는 야마모토의 스플리터가 통하고 내년에 올 것으로 보이는 사사키의 스플리터까지 통하게 된다면 스플리터가 가장 핫한 구종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년에는 오타니의 스플리터도 돌아옵니다. 에런 힉스는 에인절스와 최저 연봉을 받는 메이저리그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양키스와 맺은 7년 7천만 달러 계약이 내후년에 종료되는 힉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978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에 힉스가 입단하는 팀은 최저 연봉만 부담하고 양키스는 그만큼을 감면받게 됩니다. 지난해 양키스에서 OPS 0.524에 그친 힉스는 방출후 입단한 볼티모어에서 OPS 0.806을 기록해 양키스를 더 화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스위치 히터로서 지난해 우한 상대에 0.663, 좌한 상대에 0.970으로 우타석에서 더 강했던 힉스는 조 아델과 함께 백업을 맡게 됩니다. 에인절스는 추가 영입이 없을 경우 워드, 트라웃, 모니악이 주전 외야진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